자, 잠시 뒤에 열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내용들이 핵심 쟁점인지 좀 지금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대표의 혐의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요. 증거 자료도 아주 상당히 많아서 영장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세운 기록이 10시간 6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검찰도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 거의 사활을 건 상황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준비한 자료 의견서만 1,600페이지. 사실 의견서 1,600페이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요약해서 말을 해야 할 PPT 자료에 거기다 이제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그 육성 녹음 파일까지 만약에 틀게 된다면 예. 네. 시간은 길게 걸릴 수밖에 없고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이 좀 넘었었죠. 네. 그래서 실질 심사가 저녁에 끝나는 거 참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실질 심사는 기본적으로 뭐 길어야 한 30분 정도인데 실질 심사가 끝나고 신문이 종료한 이후에 영장 발부 여부를 또 결정하는 데 시간도 꽤 걸릴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최대한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영장 그 발부 여부 결정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 다음 날 새벽 5시경이었는데 네. 네네. 그거보다 더 늦은 내일 오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예. 영장 심사가 길어진다는 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걸까요? 사실 영장 심사가 기느냐 또는 짧냐 이걸 가지고 그 관련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영장 실질 심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다툴 쟁점이 많다는 것을 또 의미할 텐데요. 예. 일단 검찰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견서의 양만도 지금 1,600쪽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PPT를 가지고 PT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혐의 입증을 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도 이 혐의 입증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들을 낼 것이고 네. 또 맞서서 변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다툴 쟁점이 서로 많다 보니까 시간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길어지냐 짧냐 이것보다는 과연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검찰이 혐의 입증을 해낼 것인지 또는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이 이 혐의 입증에 대해서 얼마나 반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럼 과연 이 대표는 어디에서 대기하느냐, 일반인처럼 대기하느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뭐 이재명 대표도 거의 똑같이 근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난 것 같습니다. 네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이제 중앙지검 안에 있는 그 유치장이나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대기하다가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석방이 되든지 수감이 되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될 것이란 관측이 큽니다. 네. 오늘 법정에서 이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에 녹취 파일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검찰 측에서 이 녹취록을, 이 녹취 파일을 재생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네. 만약에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그 법정에서 그 녹취록을 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녹취록 자체는 아직까지 뭐 언론이나 또 외부로 전체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 만약 오늘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이 내용 속에 뭔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좀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네. 다만 이 녹취록은 결국 선거법 재판, 지난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진실을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이지 위증의 고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재판장이 보고 과연 이것에 대해서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지 아닐지 이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녹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육성이 들어있는 녹취 파일도 있는 상태잖아요. 육성이 갖는 파급력 때문에 이 대표가 자기 입으로만 한 말, 자기 입으로 직접 한 말을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전에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온 것은 그 소위 말하는 녹음 파일, 그 네. 육성으로 담긴 녹음 파일의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거죠. 네네. 뭐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내준다. 그리고 아이고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을 말하도록 한 것이지 그게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육성이 공개가 됐을 때 그 육성을 들어보면 아마 그 판단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이 나올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약에 네네. 이게 소위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는 거의 명확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반박을 하다간 그건 오히려 영장 발부 여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떤 내용의 그러니까 육성 파일이 공개되는지는 굉장히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주제 이 대표 측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번복해 해달라라고 요구한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좀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자면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의 인사, 그러니까 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를 포함해서요, 이제 두 네. 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7월 정도에 접견을 하면서 했던 대화 녹취록을 지금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내용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위에서 어떤 편지,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사실 접견을 가게 된다면 그 구치소에서 그 접견 내용들을 다 모두 녹음하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과연 왜 이런 그 이화영 씨의 아내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측근이 뭐 이화영 지사의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네네. 접견 내용에서 뭔가 이 위증과 또는 그 사법 방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나눈 것이 사실인지가 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접견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기 때문일 예.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접견 내용은 이렇게 공개가 되고 다 녹음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런 어떤 뭐 나쁜 일이나 네. 또는 위법한 행위들을 모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표 측 입장을 좀 보죠.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수사가 위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의 조작 수사, 황당한 네. 뭐 또 신작 소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써왔고요. 네.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사실 미리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대부분 묵비권 행사해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이 수사가 위법했다 정도로 알고 있지 어떻게 위법했다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예. 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영장 발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이제 조목조목 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같이 선임이 돼서 이번에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그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했을까요? 통상은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소명이 되면 예. 거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 도주 우려는 자동적으로 인정이 보통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는 큰 이슈는 아니고 결국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네. 그리고 아까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의 면담하는 과정에서 접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게 팩트라면 네네. 그거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굉장히 지대한 결과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탄원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한 영장 기각 탄원서가 90만 장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 재판을 할 때 탄원서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 탄원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재판장이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인 것이지 뭐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 요건이 된다거나 뭐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질 심사에서도 재판장이 일반적인 관례에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물론 지금 탄원서가 90만 장이면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사법부가 여러 가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이 바로 뭐 구속 사유가 되거나 또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나 참작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재판장의 법률과 또 양심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유창훈 부장판사 이야기도 좀 해보죠. 아주 꼼꼼한 재판 스타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꼼꼼한 스타일이 이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원칙주의자라고 알려져 예. 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답도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언론에서 일각에서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장 발부가 증거인멸의 우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정도로 검찰이 많은
혐의 입증을 했는지 네네. 이 부분이 결국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영장 발부와 기각에 관련해서 그 이후 폭풍은 누구나 다 예견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판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더더욱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압박이 될 것이다 말씀해 예. 주셨는데 이 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에 정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로서는 만약에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것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일단 영장이 기각되는 것 자체가 앞서 뭐 한 2년 가까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예. 구속영장 하나도 발부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 수사라든지 또는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차질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장 실질 절차 또 핵심 예. 내용 지금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